안녕하세요. 스며드는 딴 생각에 책 읽는 유목미입니다. 오늘 제가 한 딴 생각의 나무에서 펴낸 구본영님의 익숙한 것과의 결별 중 제7장 자신과 만나기 위한 느긋한 산책의 꿈, 아름다운 욕망으로 대신합니다. 하고 싶은 것을 욕망이라 부른다. 욕망은 참으로 잡다하고 뒤죽박죽이고 변덕으로 점철되어 있다. 고기 한 점을 먹기 위해 차로 한두 시간 걸리는 길을 나설 수도 있다. 단풍이 고운 설악산이나 내장산으로 가기 위해 군중과 얽혀 거리에서 시간을 다 써버리기도 한다.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욕망도 있는가 하면 평생을 바라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그래서 잊어버리고 싶은 욕망도 있다. 하나를 얻기 위해 하나를 상실해야 하는 욕망의 관계도 있다. 그 둘을 다 얻으려고 하다가 몸을 망치는 사람들도 있다. 마치 돈도 얻고 정치적 권력도 얻으려고 할 때 꼭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된 사람들도 많다. 조만간 그렇게 될 사람들은 더 많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처럼 그저 사람들이 좀 덜 간 길 같아 택하다 보면 다른 길은 가볼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또 욕망은 잘 변하기도 한다. 유치한 단계에 있을 때 주로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난다. 박찬호를 보면 야구선수가 되고 싶고 H.O.T를 보면 가수가 되고 싶어진다. 마더 테레사를 보면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여기게 된다. 이런 욕망의 기복은 어렸을 때 주로 일어난다. 인간의 욕망은 밖의 세상에서 자유롭게 구현되기 어렵다. 그것은 왜곡된다. 마음속에 있는 욕망과 표출된 욕망은 다른 것이다. 적어도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본다. 매우 모호한 말인 스트레스는 정신적 긴장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심층 심리학에서 말하는 외적 인격과 마음, 그리고 무의식 사이의 불균형을 뜻한다. 사회적 인간으로서 우리는 조직에서 부여받은 얼굴을 가지고 있다. 사회는 우리에게 역할을 주었고 책임을 지웠으며 약속을 이행하기를 강요한다. 심층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말한다. 이것은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외적 인격이라 불릴 수 있다. 우리의 통념상 체면 같은 것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 당연히 이에 상응하는 내적 얼굴의 개념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들은 젤레라 부른다. 이것은 자아의식이다. 스스로 인식하고 있으나 외부로 표출되지 않는 혼자만이 알고 있는 내적 인격이다. 이 의식의 건너편에는 본인도 잘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무의식의 세계이다. 이것이 바로 샤텐이다. 그들은 이 무의식 역시 보이지 않는 자아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자기를 실현한다는 말은 결국 얼굴과 마음과 그림자를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심층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통합의 욕구, 즉 자기 실현은 본능적인 욕구라고 말하고 있다. 스트레스는 이 통합 과정에서 심화되어지는 불균형에서 기인한다. 사회적으로 주어진 약속과 역할, 그리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신호를 감지하게 되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한편 자신의 사회적 성취와는 무관하게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한다고 사회적으로 주문된 기대와의 차이에 의하여 또한 우리는 많은 갈등과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어떤 경우 알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잃을 때도 있다. 이러한 정신적 불균형은 결국 육체적 불균형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것은 곧 건강의 상실을 의미한다. 정신적 불균형은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이것은 정신적 개혁을 요구한다. 그리고 그 개혁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무의식의 욕망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묶여져 있는 욕망을 풀어놓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 바로 욕망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어 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욕망은 절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지나치게 집단과 사회가 강조된 대목이다. 이 속에는 개인에 대한 몫이 과소평가되어 있다. 어쩌면 사회라는 개념 자체가 자유와는 적대 관계에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사회는 보수적이다. 그리고 새로운 사상을 배척한다. 대중은 대열에 끼이고 싶어 한다. 유행이란 바로 이런 획일화의 상징이다. 대중은 이 속에서 안심을 얻는다. 우리는 각자 통을 하나 만들고 욕망이 그 통 속을 넘쳐 나오려고 하면 얼른 뚜껑을 닫아버린다. 교육이란 문명의 틀 속에서 주어진 사회적 전통에 아이들을 맞추어 주는 것이다. 근신과 절제와 동일화가 사회의 미덕으로 강조되어 왔다. 욕망은 은폐되었다. 대신 다른 종류의 경건성이 요구되었다. 이때 융이 말하는 그림자는 사회가 수용할 수 없는 위험한 동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관습적으로 폐쇄적인 사회는 청년을 두려워한다. 욕망을 감지할 수 있는 인문학적 감수성은 이러한 사회에서는 용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행동의 동기는 욕망이다. 하고 싶은 마음인 것이다. 욕망이 없이 우리는 무엇을 해낼 수 없다. 그러므로 욕망은 좋은 것이다.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것이다. 욕망을 잃어버리는 날, 우리도 죽는다. 이것은 곧 힘이다. 욕망에는 끝이 없다. 그것은 태양처럼 거의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 강력한 에너지를 내 삶에 사용하려면 적절히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면 식욕을 줄여 과식을 막아주어야 한다. 욕망의 불길을 키우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 통제력을 가지는 사람이 바로 자기여야 한다. 그 권리를 타인이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욕망이 반사회적일 때 인간은 불행해진다. 욕망은 개인적인 것이므로 사회 속에서 필연적으로 부딪히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통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개인이 가져야 할 생각이 아니다. 그것은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을 주장한 홉스로부터 시작된 지배자들의 논리이다. 자율성이 없는 사회가 붕괴하는 것은
외부에서 눌러오는 욕망에 대한 압살 때문이다. 욕망이라는 걷잡을 수 없는 에너지에 대한 통제와 관리는 각 개인의 몫이다. 꿈은 나를 위해 존재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나는 꿈의 실현을 통해 다른 사람의 즐거움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통해 내 꿈의 의미는 확장된다. 맛있는 것을 토하고 싶을 때까지 먹고 예쁜 여자가 따라주는 술에 취하고 경기도만한 땅을 가지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 아니다. 욕망은 공익에 기여하는 모습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그것은 이야기책 속에 나오는 세 가지 소원과 같다. 병 속에서 나온 커다란 거인이든 수염이 허연 산신령이든 그들은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한 보답으로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말한다. 우리의 고민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 돈을 원해야 하나? 영원한 목숨을 원할 것인가? 아름다운 아내인가? 혹은 권력인가?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밝은 눈일까? 아니면 무슨 병이든 고칠 수 있는 황금의 사과일까? 비전이란 우리에게 세 가지 소원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욕망이며 또한 많은 욕망 중에 선택이다. 그러나 그것을 들어줄 사람은 램프 속의 지니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다. 수많은 욕망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어려운 일이다. 선택은 또한 다른 것의 포기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선택에서 자신의 마음속에서 울려오는 욕망의 목소리에 진솔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자신이 본 것을 믿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 학교에서 배운 위선, 사회라는 시장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 속에 자아가 갈망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욕망에 솔직하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한다. 이때 젤레와 샤타는 서로 손을 잡을 수 있다. 이 악수가 의미하는 것은 마음의 평화이다. 이때 비로소 깊은 잠에 빠질 수 있다. 쉴 수 있는 것이다. 영국의 교육 개혁가이며 서머힐 학교를 창설한 닐은 탁월한 시각을 가진 사람이다. 그에 의하면 젊은이들이 타락할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타락해 있는 사람이다. 추잡한 공상을 하는 사람들만이 타락을 걱정한다. 서머힐의 이념은 어린이들에게 자연스러운 자신의 관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스스로 깨달은 아이들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 그동안 중요한 가치를 두어왔던 어떤 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것을 포기할 때라야만 우리의 삶은 나아지고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진정한 욕망은 그러므로 사회적 가치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부유함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다. 불행한 부자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또한 권력이 행복의 조건도 아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자신도 파멸시킨 이야기는 역사의 가장 흔한 이야기 중 하나이다. 진정한 욕망의 성취는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
행복한 사람은 싸움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전쟁광이 되어 사람을 학살하지 않는다. 행복한 아내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욕설을 퍼붓지도 않는다. 행복한 아이는 다른 아이를 방해하지 않으며 괴롭히지도 않는다. 행복한 사람이 도둑질을 하거나 살인을 하거나 강간을 하는 일은 없다. 우리의 욕망이 공익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구현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불행 위에서 나의 행복이 구축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복은 한 사람이 가짐으로써 다른 사람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물질이 아니다. 그것은 무한한 자원이다.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은 내가 왜 행복한지, 내가 그 행복을 가질 가치가 있는지 묻지 않는다. 불행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이 불행이 하필 왜 내게 달라붙어 있는지에 대해 분개하고 통곡한다. 영화 사랑의 기적 속에서 식물인간이 되어 누워있는 레너드를 보며 그의 어머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가 아름답고 건강한 아이를 낳았을 때는 운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레너드처럼 예쁘고 완벽한 아이를 선물로 받을 만한 자격이 내게 있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레너드에게 병이 나자 저는 당연한 듯이 따져 물었습니다. 왜 내게 이런 불행이 생기는지 대답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행복은 누구에게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인 모양이다. 그것은 건강과 같다. 건강하다는 것은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무감의 상태이다. 건강한 사람은 숨쉬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다. 그저 쉰다. 그러나 일단 탈이 나면 손에 박힌 작은 가시 하나라도 우리의 신경을 집중시키게 만든다. 레너드가 깨어났을 때 의사들은 그에게 물었다.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단순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 말입니까? 산책하는 것, 사물을 바라보는 것,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보는 것, 이곳으로 갈지 저곳으로 갈지 혹은 곧장 갈지를 내 스스로 결정하는 것, 바로 이런 것들 말입니다. 선생님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그것뿐입니다. 행복은 단순한 것이다. 그리고 일상 속에 있다. 일상에서 떠나본 사람만이 그것의 가치를 안다. 많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에게는 창밖으로 보이는 일상 속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다. 장바구니를 들고 가는 하나, 좌판 위에 놓인 노란색 감귤을 사서 하나 까먹을 수 있다는 것, 병원 건물의 한쪽 벽을 비추는 그 햇빛 혹은 달빛, 마포 고바우집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나눈 술 한 잔, 친구와의 대화, 아직 어린아이의 철없는 웃음, 국밥 한 그릇, 늦은 밤까지 앉아있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 속에 행복은 있다. 불행은 자기 밖에서
다른 사람이 가치 있다고 인정해주는 무엇인가를 자신의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할 때부터 찾아오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그는 돈을 많이 가지지 못하면 불행해진다. 또 직장 안에서 승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말한다. 또 커다란 집과 고급차를 갖지 못하면 그것을 가진 자들에게 화를 내게 된다. 그래서 막가파는 잘 사는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었던 것이다. 자기의 욕망에 솔직하고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세상이 부여하는 가치보다 자신의 욕망에 보다 충실하다. 김춘수는 당신이 나를 불러준 다음에야 비로소 나는 당신의 꽃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얼마나 달콤한 말인가. 그러나 당신은 다른 이가 당신을 꽃이라고 불러주기 전에 이미 꽃이었다. 다만 당신이 나의 욕망이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으로부터 꽃이라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다. 만일 당신이 나의 타오르는 욕망이 아니었다면 나는 당신이 나를 무엇라고 부르든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타오르는 욕망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나의 삶의 비전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같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삶을 아름답고 멋있는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같다. 여러분은 어떤 아름다운 욕망을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스며드는 딴 생각에 책 읽는 유목민이었습니다. 다음에도 저와 함께 딴 생각 하실 거죠?